안녕하세요. 프리미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1일 새벽에 치러질 C조와 D조의 경기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경기는 튀니지와 프랑스의 경기죠. 튀니지는 호주의 강한 압박에 당하며 패하고 말았어요. 네, 덴마크전과는 다르게 전반 크로스 상황에서 굴절된 공이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불운한 상황 속에 선제 실점을 내준 튀니지였죠. 워낙 수비에 중심을 맞춘 팀이다 보니 이른 선제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후반 전술 변화를 주며 흐름을 바꿨지만 호주의 수비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수를 빼고 미드필더를 투입하며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측면 공격 전개를 통해 여러 찬스들을 만들어냈지만 마무리에는 실패하며 패배를 하게 됐죠. 확실히 수비는 단단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선 문제가 있는 팀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네, 상대 키퍼 선방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골 찬스를 너무도 못 살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찬스들을 호주 라이언 골키퍼와 수비진들이 몸을 던져 막아내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찬스를 살려내지 못하는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죠. 튀지 입장에선 불운한 선제 실점으로 계획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끌려가는 경기를 했던 것이 아쉬웠을 듯 싶습니다. 프랑스전에서도 최대한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튀니지 입장에선 중요해 보이네요. 네, 상대팀 프랑스는 덴마크전 연패를 끊어냈죠? 네, 프랑스는 이번 연도 네이션스 리그에서 덴마크를 두 번 만나 두 번 모두 패하며 덴마크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은바페의 멀티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경기 내용은 몰아쳤지만 가까스로 이긴 경기였어요. 슈팅 정확도가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무려 21개의 슈팅을 시도하며 4개의 빅찬스를 만드는 등 시종일관 덴마크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득점이 나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단단한 덴마크의 수비진을 상대로 결국 2골 뽑아냈다는 점은 은바페의 압도적 기량이 프랑스의 가장 큰 무기임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라비오 추아메니의 중원은 이 경기에서도 단단한 모습을 보였기에 중원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프랑스입니다. 네, 원톱 지루 선수가 조금 부진해 보였죠? 네, 지루는 63분을 뛰며 2개의 슈팅만을 기록한 채 마커스 튀런과 교체됐습니다. 첫 경기 호주에서는 좋았지만 이 경기에선 별다른 활약이 없었죠. 볼 터치가 18번밖에 없을 정도로 장기인 연계에서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덱시안 감독이 벤제마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톱 자원인 지루를 제외한 선택은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도 득점이 없음에도 지루를 중용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지루에 대한 믿음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튀니지와 프랑스, 16강 진출이 확정된 프랑스인데 여유로운 운영을 펼칠까요? 네, 프랑스는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가 확정되는 상황이기에 한층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강 경기를 고려한다면 대거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죠. 불행한 선제 실점만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급해지는 튀니지를 프랑스가 잘 공략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튀니지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또한 튀니지가 경기 출발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적은 득점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마음이 급한 튀니지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호주와 덴마크의 경기죠. 호주는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첫 승리를 챙겼죠. 네, 호주는 튀니지를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으로 튀니지의 전진을 잘 막아냈고 튀니지가 결정력에서 문제를 보인 틈을 타 기록한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승점 3점을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후반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센터백 헤르슈타가 철벽 수비를 펼치며 버텼어요. 네,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다 보니 후반전에는 전체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였고 리드를 지켜내기 위해 약간은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수비진의 해리 수타와 골키퍼 매튜 라이언과 같은 자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정말 투혼을 발휘한 승리였지만 공격의 마무리 섬세함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네, 주로 측면에서 단순한 패턴 플레이를 통한 전개를 보여준 호주입니다. 월드컵 전부터 공격 전개의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호주는 그 평가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죠. 피지컬을 앞세운 단순한 패턴을 덴마크전에서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팀 덴마크는 확실히 프랑스에게 강한 모습은 보였지만 아쉽게 패하고 말았어요.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인 덴마크이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프랑스의 중원 압박에 당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친 덴마크는 음바페의 두 방에 패하고 말았죠. 네, 측면 전개라든지 빠른 역습 카운터와 같은 자신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날 덴마크는 선발 라인업에 담스코르와 은스트롬을 배치하면서 빠른 속공을 통한 역습을 노렸으나 프랑스 측면 자원들에게 번번이 막히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이 상대 수비진과의 경험에서 계속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죠. 지난 맞대결에선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며 프랑스를 쉽게 공략했지만 달라진 프랑스의 중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의미 없는 공 점유가 많았던 덴마크입니다. 네, 에릭센과 호이베르의 중원 운영도 돋보이긴 했어요. 네, 상대가 중원을 틀어막으면서 전진을 방해하긴 했지만 덴마크의 중원에서 활약한 에릭센과 호이비에르는 꽤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측면으로 공을 전진시켜준 이후 양 사이드 자원들이 프랑스 수비진과의 경험에서 매번 패배하면서 이 활약이 약간 무의미해진 것은 덴마크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겠죠. 네, 그럼 호주와 덴마크의 경기, 호주의 사커루가 다시 한번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호주는 무승부만 거두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에서 덴마크는 결정력에 문제를 겪고 있죠. 그렇기에 호주가 매우 수비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에겐 에릭센이라는 최고의 세트피스 키커와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 세트피스를 노려봐야 하는 상황이죠. 무승부를 예상하고 서로 수비적인 팀들의 대결이니만큼 적은 득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비적인 운영으로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폴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죠. 폴란드는 드디어 첫 승을 거뒀죠. 네, 맞습니다. 폴란드가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서 시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전과 멕시코전을 본다면 경기력이 좋은지는 또 의문이죠. 또한 세계 최고의 공격수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월드컵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폴란드에게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드디어 월드컵 득점이 기록됐어요. 네, 맞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드디어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이전 멕시코전에서 PK를 시축하면서 월드컵과는 인연이 없는 선수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됐는데 이번에는 득점을 성공하면서 이런 징크스를 조금은 깨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반 82분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우디가 수비 실책을 하면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게 됐죠. 혈이 뚫린 레반도프스키가 부담감을 이겨내고 3차전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사우디 공세를 막아낸 슈첸스니 키퍼와 수비 라인도 좀 돋보였죠? 네, 맞습니다. 폴란드의 슈체스니 키퍼는 PK 선방을 포함해 무려 5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는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줬는데요. 멕시코전에 이어서 사우디전에서도 무실점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수비라인도 거센 사우디의 공격을 잘 봉쇄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죠. 이번 월드컵에서 폼이 굉장히 좋은 슈체스니와 폴란드의 수비진은 어떻게 뚫어내느냐도 폴란드를 상대하는 팀의 숙제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팀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전 패배 후유증에서는 벗어났죠? 네, 맞습니다. 사우디를 상대로 충격의 패배를 당한 아르헨티나는 멕시코를 상대로 힘겹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0이지만 전반전 멕시코를 상대로 고전했고 승리를 거뒀지만 XG 값이 0.0이었던 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야말로 메시의 마법이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네, 메시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활약했죠? 결국 아르헨티나에는 메시가 있었습니다. 선제골을 직접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답답함을 풀어냈고 쐐기골까지 어시스트하면서 결국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위해선 메시가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 들어선 후방으로 내려가 플레이메이킹에도 많이 관여하면서 전천후로 활약했던 메시죠. 네, 후반 선수 교체 이후 경기력이 살아났는데 선발 명단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후반 초반에 3명의 선수가 교체가 있었고 그 이후 바로 선제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로셀소의 부상 이탈 이후 균형 잡힌 주원 조합을 구성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교체 투입된 엔조 페르난데스가 좋은 활약을 보임에 따라 선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그럼 폴란드와 아르헨티나 이 경기 승자가 조 1위가 될 확률이 높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결과는 폴란드의 언더 패배를 예상합니다. 폴란드가 현재 조 1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멕시코전과 사우디전에서 졸전을 펼칠 만큼 좋은 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폴란드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해 아르헨티나의 가장 약점인 중원을 공략해야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도 중원 싸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폴란드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다만 메시 이후에는 공격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졸전을 펼쳤던 폴란드인 만큼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마지막 경기 사우디와 멕시코의 경기죠. 사우디는 폴란드에게 패했지만 경기 내용을 일방적으로 우세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사우디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위협적인 팀인데요. 폴란드전에서 슈체스니 골키퍼의 엄청난 활약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득점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네, PK를 놓친 포인트와 후반 막판 실수로 추가 실점 한 포인트가 좀 아쉽죠. 네, 맞습니다. 우선 PK 실축이 굉장히 뼈아팠는데요. 이 PK를 넣었더라면 빠른 시점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충분히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후반 막판 수비진의 실책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부의 축이 기울게 되는 상황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경기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폴란드보다 앞선 것 같았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력과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 사우디죠. 16강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전에서 보여준 수비 조직력은 감탄에 금치 못하고 폴란드전에서는 상대의 문전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폴란드를 압도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상대팀 멕시코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죠. 네, 멕시코는 전반전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며 날카로운 역습으로 아르헨티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었던 경기 운영이 이어지며 아르헨티나에게 주도권을 뺏겼고 실점 이후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네, 역습 찬스가 있었지만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부상으로 월드컵에 오지 못한 코로나 선수의 부재가 아쉬운 멕시코였습니다. 베가와 로사노를 제외하고는 준수한 공격 자원이 없고 역습의 파괴력도 많이 낮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네, 아무래도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 회복 후 컨디션 난조인 점이 좀 약점이었던 거 아닐까요? 네, 멕시코의 공격력이 낮아지는 데에는 히메네스 선수의 컨디션 난조인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히메네스의 난조로 멕시코의 최전방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해결사까지 없자 경력이 정체된 흐름입니다. 네, 그럼 사우디와 멕시코의 경기. 멕시코도 승리한다면 16강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즌은 모든 팀들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번 경기 사우디의 승리 언더를 예상합니다. 조금 걸리는 부분은 멕시코가 7회 연속으로 16강에 진출했을 정도로 16강에 올라갔을 때는 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공격진의 부재와 전체적으로 폼이 떨어진 멕시코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조직력과 경기력이 좋은 사우디를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네, 경기력과 조직력이 앞선 사우디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네, 서경석 위원님 분석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C조와 D조의 조별리그 최종전 4경기, 승부 예측 결과 최종 정리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C조와 D조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내일 E조와 F조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